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1946년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그 사이비 연립에 의한 조선노동당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6년은 그 북한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런 해였습니다. 소련과 소련군은 그 1946년에 북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개혁, 그런 작업들을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1946년 3월에는 또 미소공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에 대비해서 소련은 그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또 다당제 이런 모습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그 1946년 2월 8일에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 자리에 김일성을 앉힙니다. 이 그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그 소련이 북한을 완전히 공산화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행정기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북한 인민의 그 대표기관이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사실상의 첫 북한 공산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또 북한은 소련군은 이 임시인민위원회를 권위를 좀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김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우상숭배하는 그런 구호를 붙입니다. 조선인민의 사랑하는 영웅이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 장군 만세. 뭐 이런 구호를 각종 그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그 신문 잡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 보도하면서 이 임시인민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이런 권위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소련군 밑에 있습니다. 소련군의 그 스티코프라는 그 절대적인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스탈린의 그 대리인격으로 여기 북한에 와서 거의 그 공산화 작업, 소위 말하는 민주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작업을 진두지휘합니다. 민주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공산화 개혁, 공산화 혁명입니다. 다만 그 혁명의 주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소련과 소련군이었다. 그리고 그 앞잡이로 나선 게 이제 김일성 그 무리 일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것은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든 그 법령이라든지 결정은 반드시 소련 군정에 보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련군이 만든 그런 또 자체 법령과 포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1946년 3월 20일 날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또 그 소련군은 사이비 연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미소공동위원회는 소련과 북한이 외부로 향하는 창입니다. 외부에 그 북한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걸 소련이 상당히 의식을 합니다. 특히 스탈린은 미국이나 서방에게 비춰질 어떤 그런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 북한에는 그 또 여러 정당 단체들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외형상의 다당제를 구축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이미 1945년 말에 그 우익 세력은 거의 다 제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만식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 마당에 거기서 또 어떻게 연립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공산당과 공산당의 우호적인 정당 단체들과의 연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이비 연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념이 거의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무슨 연립입니까? 같은 색깔인데 연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사이비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그 예로 1945년 2월 달에 조선시민당이 만들어집니다. 소련군은 그
중국 공산당에 있다가 그 해방 이후에 북한에 온 그 김두봉에게 조선신민당을 만들도록 요청을 합니다. 해방 전에 그 중국 예난에는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 화북조선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석이 김두봉입니다. 그리고 부주석으로 최창익과 한빈 등이 있었고, 또 자체 군대로는 그 조선의용군이 있었고, 그 사령의 무정이었습니다. 이런 그 김두봉과 무정, 최창익 이런 사람들이 1945년 12월 달이면은 북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당을 만들도록 했고, 그래서 1946년 2월 달에 조선신민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선신민당은 결국 공산당입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 출신이라는 것 뿐이지, 북조선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분국과 다를 바 없는 같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당을 하나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천도교에서 자익계열의 인사들로 또 천도교 청우당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달이면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이미 여러 정당들이 북한에는 존재를 합니다. 첫째,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분국이 있고, 또 조선신민당이 있고, 또 천도교 청우당이 있고, 또 공산주의자들만 남은 또 조선민주당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여러 다당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또 미소공동위원회 가서 북한에는 여러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 경쟁한다, 뭐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5월 9일이 되면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정적으로 깨집니다.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됩니다. 그러자 소련군은 8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조선신민당과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분국에 합당을 추진합니다. 먼저 시민당이 제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합당을 하고, 그 합당해서 붙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는 조선노동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노동당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련군은 조선노동당의 책임비서로 김두봉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정치위원회 거기 김두봉과 김일성, 그리고 준영아, 최창익, 허가이 이렇게 5명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위원회도 여러 세력들을 안배시켜서 그렇게 조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이 거기서 주도적인 가장 힘 있는 인물이었지만은 소련군은 김두봉을 일단 거기에 책임비서로 앉힌 것입니다. 이때 벌써 소련군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지도자로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할 때이기 때문에 김두봉도 김일성 만세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김일성을 지도자라는 그런 거는 뭐 절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김일성은 여기서 조선노동당에서 결정된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을 임시인민위원회로 넘기겠다.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에게 정권을 넘기겠다. 당에서 그쪽으로 권한을 위임한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군사징병제를 실시합니다. 1946년 8월이면 벌써 의무적 징병제, 그러니까 뭐 국민개병제입니다. 그냥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 사병으로 군 복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이 얼마나 군대가 빨리 급성장하겠습니까? 그때 이미 의무적 징병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은 연설에서 아주 우리 미국을 아주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반동 세력으로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과 또 한국민주당 이런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김구까지 포함해서 반동적인 정객이다. 또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기서 이미 그 소련군과 김일성은 이승만, 김구 그 한국 민주당에 대해서 거의 그 적으로 간주하고 반동이라고 규정했으니까 거의 자기네들이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는 상당히 그 남북 간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적으로 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또 북한은 그 민주기지론을 강조하면서 그 북한을 그 공산화 기지, 그리고 북한의 공산 정권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을 또 표방합니다. 이것이 다 결국은 그 북한의 그 각종 그 폭동과 테러 이런 걸 하고 또 나중에는 6.25 전쟁,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그걸로 다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또 그 남쪽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에게도 합당을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46년 11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조선 공산당, 그리고 또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그리고 백남훈의 조선신민당, 남조선신민당, 이 세 당이 또 합쳐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듭니다. 그것이 남노당입니다. 여기서 이미 그 박헌영은 북한에 와 있었기 때문에 당수로 허은을 임명하고 그 부당수로 박헌영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노당은 사실상 그 소련군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인 그 조선노동당의 예속이 됩니다. 이때부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폭동과 테러를 그 북쪽에서 지령을 보내고 그렇게 진행되고 결국은 그것이 6.25 남침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